박효진이요. 지극히 평범한 연예인이 될 거라는 상상은 사실은 못했었거든요.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떨어졌어요. 제가 가수는 하고 싶은데 오디션 보는 것마다 떨어지고 갑자기 어느 날 음악방송이 잡힌 거예요. 좀 그냥 민망해요. 가끔은 30살인데 아직도 우리가 아이돌 얘기를 듣는구나. 연애 정말 하고 싶고요. 크리스마스 3일 뒤가 제 생일인데 그쯤에서 항상 차였었어요. 결혼은 모르겠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는 조용한 아이인데 그냥 저 스스로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너무나도 조용하게 어린 시절을 지낸 것 같아요. 형제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항상 엄마나 이제 뭐 부모님도 일 나가시면 집에 항상 혼자 있고, 그래서 외동딸이시고 네. 이제 부모님 맞벌이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피아노를 한번 배워봐라. 그래서 우연히 집 앞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이제 적응을 잘한 거죠, 제가 너무 재밌게.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되면서 되게 그냥 얌전하게 학창 시절도 중고등학교 시절도 그냥 얌전하게 그냥 음악 시간 좋아하고 음악 시간에 반주하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반주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그런 지극히 평범한 연예인이 될 거라는 상상은 사실은 못했었거든요. 그냥 TV에서나 보는 그냥 어떤 노래하는 연예인들이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우연히 제가 인순이 선배님이 TV에서 수화로 노래하시는 걸 보고 그 당시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저분은 가수인데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화로 그런 장애 우들을 위해서도 노래를 하시는 건데 어렸을 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걸 보고 어렸을 때 정말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되면 나도 참 좋겠다. 사람들에게 저런 존재로 비춰지는 그런 생각을 좀 막연히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근데 또 주변에 이제 또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 나도 노래를 좀 연습을 해볼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래를 많이 불러본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어디 가서도 그냥 피아노만 많이 쳤었지.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는 크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음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피아노를 좀 많이 하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동아리도 저는 들지도 않았고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본격적으로 좀 다니면서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고2 때 고2 한 초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좀 배웠죠. 넉넉하고 여유 있고 풍요롭게 살고 무슨 어린 시절에 갖고 싶은 인형 뭐 이런 거 가지면서 산 경우는 아니고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힘들다면 힘들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는 욕심을 가지는데 엄한 거에 욕심을,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거나 이런 거는 많이 좀 수그러들었다고 하네요. 가수보다는, 대중가수보다는 피아노를 좀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피아노학원 원장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걸 원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노래를 하겠다니까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요즘엔 자랑하고 다니시니까. 네. 후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더 많이 반대를 하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전하게 피아노학원 원장 선생님 되면 꾸준하게 이렇게 학원비 뭐 이렇게 받으면서 월세 내면서 평범하게 살면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지금이야 생각해보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 처음에 연예인 한다고 하면 다 반대하시는구나. 그 이유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분명히 자기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돌릴 수도 없는 거고 해야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뭔가 직업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불안한 것과 그런 건 좀 되게 좀 갈수록 좀 심해진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피아노를 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냥 저는 워낙에 이렇게 좀 옷이나 이런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장사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오디션 보기 전까지도 저는 옷가게에 있었거든요. 평범하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하던 일 하지 않았을까? 졸업하고 나서도 좀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수는 하고 싶은데 오디션 보는 것마다 떨어지고 뭐 잠깐 있었던 회사는 있는데 그냥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대학을 떨어졌어요. 제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는데 네, 실용음악과를 봤는데 떨어진 이후에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하셔서 저 그쪽으로 가지를 말라고 아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애초부터 그러면은 그쪽은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냥 저는 사회생활을 좀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3 때부터 저는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해왔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인생에서 빛을 보거나 한 적도 없고 어떤 그런 좀 좋은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비슷하게 좀 그렇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냥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뭐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포기하려던 순간에 고등학교 때 같이 음악을 하던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요즘에 뭐하니? 그래서 제가 뭐 오디션 한 군데 소개시켜주겠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뭐 봐도 떨어질 테니까 라는 마음으로 오디션을 본 팀이 바로 이 팀이에요. 오디션 보고 나서 이제 프로듀서님께서 그래 내일부터 나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한 일주일 연습하다가 나가라고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더 컸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다 그런 걸 계속 겪었기 때문에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얼굴 없는 가수로 해서 어떤 제2의 빅마마를 꿈꾸며 그런 보컬 그룹 그런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좀 오랫동안 롱런하는 보컬 그룹이 많이 없었어요. 여자 그룹들이 거의 다 아이돌들이나 남자 그룹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토 자체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희 회사가 더 믿음이 갔던 게 이제 작곡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좀 간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좀 믿음이 갔고 이제 음악 스타일 자체도 노래를 잘하는 그룹이다라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됐죠.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는 그룹의 어떤 음악 스타일 정도만 좀 알릴 수 있었던 시간이죠. 그냥 뭐 노래 잘하는 여자 그룹이 나왔구나. 뭐 노래 좋다 이 정도로 해서 노래만 많이 아시는 정도. 갑자기 어느 날 음악 방송이 잡힌 거예요. 저희는 전혀 다가와서 때 방송에 대한 어떤 준비,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아이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방송을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의 지금 첫 방송 영상으로 떠들고 있죠. 긴장 빼고 긴장 풀고 즐기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항상 아쉬워요. 항상. 어떤 무대는 발까지 발견했다. 그냥 너무 풋풋해서 못 알아보죠. 사실 1집 내고 나서는 크게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떤 외부에서 오는 그런 반응들도 사실 크게 없었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싱글 앨범이랑 미니 앨범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저희가. 그리고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조인도 많이 했었고 다른 분들하고 저희는 뭐 그게 뭐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뜨거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전혀 못했어요. 그냥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좀 댄스 음악을 하는 가수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바뀐 건 사실 전혀 없는데 이제 좀 그런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이제 좀 악플 쓰시는 분들 중에 너희들이 언제부터 춤을 췄냐 무대에서 노래나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없는 가수에서 언제부터 너희들이 이제 라이브 대신 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뭐 어쨌든 뭐 생각하시기 나름일 것 같지만 댄스는 분명히 이제 노래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거였고 근데 저희 스스로 바뀐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희는 똑같아요. 처음이랑 나를 자꾸 괴롭히는 얘기들이 리듬처럼 느껴지는 이 감정 지불리고 눈물리는 시던 그때들이 이해되는 이 감정 하루하루 흐를수록 뭐 신세계로 혼자라서 외롭고 이런 말을 느끼고 30번을 깨져보고 쇼를 하고 다 해봐야 감이 잡힐 이 감정 저희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여자 아이돌 그룹이라는 얘기를 들을 줄 사실 꿈에도 몰랐어요. 얼굴 없는 가수였잖아요. 저희가 언제 그런 얘기를 들을까라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참 신기한 게 이제 저희가 좀 그런 음악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아이돌이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되더라고요. 되게 그냥 재밌었어요. 아, 우리가 아이돌, 이 나이에 아이돌 참 민망하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사실 저희는 좀 미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뭐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말한 적도 없지만 좀 그냥 민망해요, 가끔은. 30살인데 아직도 우리가 아이돌 얘기를 듣는구나. 근데 그게 어떤, 그러니까 좀 나이를 떠나서 음악 스타일 때문에 좀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카다브라나 러브나 이런 노래들이 좀 대중적이고 뭔가 좀 되게 좀 영한 느낌, 좀 신선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좀 아이돌 음악 같다. 뭐 아이돌 음악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그때부터 뭔가 그런 이름 수식어가 좀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냥 저희 스스로가 좀 민망하다 뿐이에요. 아, 우리가 이런 걸 좀 써도 되나. 왜냐하면 그냥 누가 딱 봐도 그들과 저희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일단 뭐 나이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그만큼 좀 젊고 그리고 요즘 대중분들에게 있어서 아이돌 그룹은 어떻게 보면 필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저희 브라운 아이드 걸스를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만큼 좀 그들의 어떤 좀 눈높이에 많이 맞춰졌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좀 되게 좋죠. 예. 좋은데 이제 저희가 좀 스스로가 민망해서 그런 거지. 예. 좋아요. 이제 팀에 들어와서 알게 됐고 저희 리더 이제 재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실용음악을 다니면서 거기 같이 그냥 배우러 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저랑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제가 같이 가던 친구랑 친했는데 이제 소개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얼굴만 아는 상태. 합숙을 데뷔 초에 한 2, 3년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좀 각자 나이도 좀 들고 시간도 지나고 하니까 이제 각자 좀 개인 생활을 또 하게 해주셨고 회사에서 물론 신인 때는 이제 회사에서 같이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나이 차이가 없고 다 동갑이잖아요. 가인이만 좀 나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오히려 좀 나이대가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뭐 싸울 일이나 이런 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또 적지 않은 나이고 다들 또 고생을 하다가 시작한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오히려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싸워봤자 그냥 뭐 잠깐 삐져서 말다툼하는 정도지.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얘기하는 정도?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저희가 너무 좀 적지 않은 나이에 뭔가를 시작해서 그런지 애들이 그냥 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는 그냥 서로 배려를 하는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아니까 항상 저희 넷이만 붙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각자 활동하면서 좀 떨어져 있긴 했지만 항상 뭐 숙소에 가면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보고 항상 24시간 가족들보다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친할 수밖에 없죠. 부담이 너무 많이 됐고요. 아, 솔로 가수분들이 진짜 대단하시구나라고 새삼 느꼈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팀을 이뤄서 저한테 없는 걸 이 친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친구가 또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팀은. 근데 솔로는 혼자 다 책임져야 되고 실수해도 내가 욕먹고 그냥 잘해도 내가 그냥 혼자 칭찬받는 거고 그냥 무대도 혼자 채워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사가 있다고 해도 혼자 가서 다 메꿔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저 혼자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아, 혼자 하는 게 쉽지 않구나 결코. 근데 해볼만 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또 그런 걸 겪어봐야지
뭐 팀의 어떤 소중함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렇게 혼자 하면서 좀 단단해져야지 팀을 했을 때도 좀 더 뭔가 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도 있겠고 자극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멤버 중에 뭐 누가 또 뭘 하고 이러면은 분명히 저 스스로도 나는 안 하나?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사람이니까 또 같이 일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데 저희들은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이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또 다른 멤버가 뭘 했을 때 걔가 그걸 잘하면 그걸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그냥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장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장점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팀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뭔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니까 더 자신감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냥 여행을 다녀야 사람이 시야가 넓어진다 이런 말처럼 공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만 항상 하다가 또 해외에 나가고 정말 그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여러 나라의 분들을 앞에서 노래를 하면 또 긴장도 되거든요. 확실히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되게 좀 배우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되게 놀란 점은 일본 공연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디 공연을 가거나 뭐 하면 요즘에는 워낙에 핸드폰을 먼저 꺼내는 게 그냥 그게 1순위잖아요. 진짜 공연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핸드폰에 담아놓기 위한 목적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무대에서 그걸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 목적이 아니라 예쁜지 안 예쁜지 사진으로 찍어놓고 동영상으로 찍고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참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일본에 처음 가서 놀란 건 그거였거든요. 처음 딱 되게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무도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아요. 뭐 하나 손에 들고 있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공연하는 내내 저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딴짓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공연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 집중을 해주니까 진짜 노래할 맛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쪽에서 좀 스태프분들이 제지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예 휴대폰을 다 꺼놓거나 이렇게 좀 뭐 들고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줘요. 박효진이요. 집에서는 그냥 딸이라고 불러요. 이름 잘 안 부르시고. 그쵸. 이제 아무래도 그냥 나르샤 아니면 모르샤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어쩌다가 가끔 누군가가 효진아 뭐 이런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옛날에 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진짜 그냥 박효진이라는 그냥 아이 뭔가 그냥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가끔 본명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맞다. 내가 박효진이었지. 그러면서 그냥 뭔가 그냥 지금은 그냥 나르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박효진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공터에 앉아서 이렇게 막 고춧가루 빻기 놀이 이런 거 하던 뭐 그런 소꿉놀이 하던 그런 그때부터의 그냥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는데 나르샤라고 하면 그냥 데뷔 시절부터의 어떤 그냥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죠. 일단 인지도적인 면으로는 많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저는 제가 가수를 하긴 했지만 제가 예능 프로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상상조차 역시나 못했었거든요. 왜냐면 TV를 보면 항상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항상 스토리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막 인생이 항상 막 뭔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만한 거리가 많잖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저는 인생이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되게 지루했고 뭐 특별히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에 그냥 그 당시에도 그랬고 뭔가 할 얘기가 없는데 와 저기서 나가서 얘기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연예인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능에 나와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니터를 하면서도 저는 참 신기했어요. 아 내가 참 저기 나와서 저러고 있네. 내가 봐도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이 부딪히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예능을 할 계획도 아니었지만 실제로도 예능을 하면서 이 나르샤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시고 좀 폭넓게 어른들까지도 많이 좀 알게 되시고 그러니까 또 가수를 할 때와 예능을 할 때 좀 제가 많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면들도 또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분명히 해서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나가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말하면은 초반엔 다 편집되고 막 분명히 생각한 건 많은데 막상 말하면 긴장돼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봐도 편집될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겪다 보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걸 이제 재밌게 보시는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예능을 잘하는지. 뭐 지금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누구 하나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 좀 친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되게 좀 많이 외로웠고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그냥 혼자 그렇게 좀 열심히 하고 좀 혼자 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혼자 좀 이렇게 했던 게 오히려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네. 혼자 하면서 좀 부딪히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되게 외로운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연예인이란 직업이.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좀 안 좋은 걸 볼 때도 오죽하면 진짜 저럴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이니까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냥 누구 하나 옆에서 좀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본인이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러기만 했어도 좀 뭔가 그런 심적으로 그런 외로운 게 덜했을 텐데 되게 안타까운 것도 많은데 그냥 자기가 선택한 직업이라면 어쨌든 후회는 하면 안 되니까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뭐 밖에서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반면에 또 뭐 혼자 되게 겪는 외로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냥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그걸 너무 또 안 좋게만 생각하면 본인만 더 막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저는 그냥 모든 걸 그냥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짜증 한 번 내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얻은 거는 저라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알려진 거 어딜 가도 알아보시고 뭐 서비스 하나 더 주시고 인사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런 사랑을 많이 얻었죠. 근데 잃은 거는 그만큼 제 개인적인 건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것이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건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좀 내성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오는 사람들은 항상 나르샤는 저렇게 솔직하고 물론 솔직하고 이런 거는 사실이에요. 맞지만 그 좀 표현하는 거 있어서 옛날에는 좀 외향적이었다면 요즘엔 좀 내성적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왜냐면 또 저희는 말 한 번 잘못하면 굉장히 여파가 크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겪다 보면서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히려 혼자 있을 땐 조용한 분들이 더 많잖아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는 그냥 개그맨 분들은 항상 평소에도 웃기고 저렇게 막 재밌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 그 조혜련 선배님인가? 집안에 계실 땐 말을 잘 안 하신대요. 근데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지? 그랬는데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딱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얻은 게 있는 것만큼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면만 봤을 땐 권하고 싶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나에게 다 포커스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받잖아요. 근데 그만큼 잃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TV에 나오는 가수, 뭐 댄스 그룹, 연기자들이 그냥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니까 그게 단 줄 알고 선택을 한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고, 자기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뭐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쉽게 선택할 직업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연애 정말 하고 싶고요. 올해 안에 원래 스캔들 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회사에서도 뭐 신인 때야 잘 밖에도 못 나가게 하시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제 나이들도 있고 너무 이제 성인이고 뭐 회사에서 저희를 이제 책임지실 만한 그런 범위는 넘어섰거든요. 저희가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안 하고 살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 만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뭔가 타이밍이 그냥 항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꿈이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랑 명동에 가는 거였거든요.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3일 뒤가 제 생일인데 그쯤에서 항상 차였었어요. 차이거나 헤어지거나 항상 그때 뭔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피 크리스마스를 한번 꼭 보내보고 싶은데 올해도 좀 힘들 것 같고 결혼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어떤 그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가정은 꾸려야 되겠죠? 언젠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누가 잘로나 왜들 그리 싸우나 이야기 잔뜩 올라나 좀만 커서 돌아와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또 할진 모르겠고, 물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선교 활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힘들 때 제가 겪었던 거,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셨고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많이 좀 벌어야 되고 뭔가 제가 또 환경이 좀 나름 좀 그래도 넉넉해져야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수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순이 선배님처럼 진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한두 살이라도 더 어리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하기에도 사실 굉장히 벅찬 것 같아요. 어쩔 땐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나이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항상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롤모델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악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고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안 하면 실력이 주는 것처럼 또 그만큼 노력하면 굉장히 많이 느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음악을 계속 하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싶지만 이제 그게 어떤 길로 갈지 명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노래를 할지 아니면 뭐 프로듀서를 할지 아니면 뭐 작곡을 할지 어떤 길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떤 걸 배우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그냥 저는 그냥 단지 노래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니까 음악이라는 거는